오신 걸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디지털 문화학부 문화콘텐츠학과 그리고 경영학 복수 전공으로 학교를 졸업했던 05학번 김민석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콘텐츠는 공뽑기 콘텐츠예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곡을 하나 뽑아주세요. 됐나요? 뽑으면 되나요? 네. 이런 거 해야 되나? 3학기 연속 4.5. 네, 4.5 만점? 너무 대단하신데요.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좋으셨나요? 사실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학교 다니면서 여기 이 학생회관에서 맨날 탁구도 치고 공부는 그냥 평범하게 그 4.5는 아니었고 저는 한 3.75 정도 한 1, 2학년 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잡으신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휴학을 4년 정도 했는데 그 학교에 복학을 하고 나니까 너무 학교 다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다른 활동들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그때 이제 복학하고 다니면서 재밌는 친구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동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수업도 같이 듣고 다른 활동들 뭐 학교를 발전시키자 해가지고 메디치라는 그룹도 만들어서 재미있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 그런 점들이 저한테도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활동들도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공부가 그런 활동들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막 제가 좋아하는 그런 수업들을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은 사회조사 방법론 아니면 경영학에서도 재미있는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 실제 활동들에 조금 더 도움이 돼서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은 되게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문성이라는 것을 기르기에는 좀 짧았고 제가 실제로도 공부를 다 마쳤을 때에는 좀 많이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쯤에 학부의 교수님께서 추천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IT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런 IT와 문화 콘텐츠 쪽을 같이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조금은 더 이 IT 쪽에 강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문화기술대학원 낯선 분야인 것 같은데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문화기술대학원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이 테크 베이스로 어떤 문화 콘텐츠,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학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 대학원에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 이제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 랩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증강현실, 뭐 AR, VR에 대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는 곳들도 있고 사실 기술이긴 한데 결국은 인문학 베이스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베이스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3D 게임들 뭐 이런 움직임들을 연구하는 것들도 있고 게임들을 연구하는 것들도 있고 저는 이제 문화 컨텐츠나 이런 문화 전반의 산업들에 대한 퍼포먼스나 통계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쪽에서 문화 경영, 경제 랩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너무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이 문화 쪽과 기술 쪽을 조금 더 결합을 해서 이런 경험들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기획자의 일상. 기획자이신데 그럼 회사에서 호칭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기획자님 이렇게 서로를 부르나요? 그렇지는 않고 네, 원래 뭐 다른 회사에서 뭐 대리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프로님이라고 해요. 다 열심히 이렇게 좀 프로처럼 일을 하자 이런 방향에서 만든 것 같아요. 기획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기획자는 판을 짜는 사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고 그 내가 상상했던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분석해서 또 어떻게 다음에 더 잘 기획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것 같은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플랜 투 씨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는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먼저 생각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통찰력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잘 내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실제 아이디어를 잘 짜낼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추진력 저는 여기서도 추진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획을 잘 해도 기획자가 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고 그 추진을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그리고 이것을 기획을 의뢰했던 클라이언트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다시 이게 그 다음 사이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잘 배우고 레슨런들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이 한 사이클들을 계속적으로 이뤄나가는 게 이제 기획자의 역할이고 더 잘하기 위한 토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요가하는 남자. 네, 요가남. 요가를 3, 4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 와가지고 한 3, 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근데 뭐 이제 스트레스들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놀면서 제 자신을 좀 피폐하게 만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운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헬스 이런 거 맨날 가서 하는 게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좀 새로운 운동들을 해보자. 그때쯤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남자분이 외국의 남자분이 되게 신기하게 물구나무를 쏘면서 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남자도 이렇게 멋있게 요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 그냥 집에서 뭔가 저도 물구나무 같은 걸 되게 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멋진 동작들. 그래서 사실은 멋진 동작들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서 막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막 넘어지고 막 머리에 쿵 박고 문에 막 다리 해가지고 무릎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가원에 가서 실제로 좀 배워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요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멋진 동작들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힘든 삶들을 살잖아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 외부, 나 말고 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회사에 있고 그리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친구들 만나고 놀고 술도 마시고 그 TV도 보고 막 정치 무슨 금융 코인 뭐 이거 주식이 또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데 이 요가 하다 보면 이 매트 안에서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땀을 너무 흘리고 그리고 막 몸을 비틀고 힘든 동작 안에서 내가 또 힘들다 보니까 나 안으로 딱 그 집중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 집중할 새가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그 요가 매트 위에서 내가 행동하는 게 이 밖에서 내가 삶에서 회사 안에서 행동하는 거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피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맞닥뜨려서 이겨내려고 하는지 되게 편할 때는 내가 그냥 대놓고 쉬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의미 있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셀프 피드백이 되게 돼서 다음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더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요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요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원래 한 가지를 막 몇 개월 동안 이상 못하는 좀 체질이었는데 예를 들면 뭘 하더라도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거였는데 좀 한 1년,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조금 나랑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람들하고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제가 다치기도 하고 뭔가 내 몸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 불편한 그런 동작들, 그럼 이게 왜 그럴까들이 또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잘 알고 잘 알려면 남들한테 좀 더 공신력 있게 알려주려면 내가 뭔가 교육을 받아야겠다 해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온라인에서 이제 실제로 뵙진 못했지만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수업을 딱 처음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분인데 사실 뭐 여자 선생님이면 뭐 잘 그렇겠지만 남자 선생님인데 너무 목소리가 좋고 따뜻했고 저를 이렇게 핸즈온이라거든요. 이렇게 만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동작을 올바르게 만져주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한테 해주는데 너무 손이 따뜻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이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지도자 과정을 바로 등록했어요. 그날. 이거다 하고. 근데 사실 그게 몇백만 원 되거든요, 한 번에. 이게 몇 개월 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주말을 계속 토일, 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거의 매주말 나가니까 거의 약속도 잡을 수 없고 결혼식도 진짜 가기도 쉽지 않고 막 친구들 결혼식도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4개월 정도를 마치고 나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조금씩 요가 알려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조금씩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요가들을 나누는 것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료할 수 있나요? 일단 이 수료 기준 같은 경우는 뭐 다 요가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평일에 수련을 몇 시간 이상, 뭐 예를 들면은 4, 50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 수업을 다 들어야 되고 어떤 동작들을 다 외우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르쳐보고 그다음에 뭔가 이 핸즈온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거치는데 수업은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매주 가서 들으면 되는데 필수 그 수련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쉽진 않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침에 이제 회사 전에 가든지 아니면 회사 퇴근 후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 6시에 가서 뭐 1시간 반 수련을 하고 회사 출근을 하고 그거를 한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또 한 번은 퇴근하고 가서 또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거 다 듣고 막 이제 수료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그 친구들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요가 강사들을 하고 있고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직업으로 요가 선생님을 꿈꾸시나요? 네,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저는 한 10년 후 정도면은 아마도 이제 회사들이 조금은 파트타임들도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되면 한 주 3, 4일째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주말에 금요일이나 목금토 뭐 이럴 때는 수업을 조금씩 해본다든지 그래서 노후 대비를 남았을 대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